추석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전에 반등을 해주었지만 어떻게 되었든 추석 이후가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주식시장이 추석 이후에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 작년에는 하락장, 2017년에는 상승장, 그리고 2016년에는 하락장, 항상 추석 이후에 이렇게 방향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시장도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수급과 대차장고, 개인 신용장고 같은 그런 수치들이 안 좋기 때문에 대비는 해놓는 게 좋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스닥 지수가 조금 답답한 흐름으로 눌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급으로 인한 답답함으로 오전장만 매매하고 오후장부터 매매를 포기하고 약속 겸 머리 좀 식힐 겸 해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좀 너무 늦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장 끝나고 체크를 해보니까 설마 오후장에 매매할 종목이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써니전자가 조건에 맞게 움직여가지고 외출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떴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꾸준하게 몰려서 거래량이 폭발했더라고요. 이쯤부터 2시 반부터 거래량이 폭발해가지고 이전까지 새로운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상당히 수급으로 인한 답답함으로 인해서 매매를 포기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갑자기 몰리는 것을 찾는 게 기다리기가 상당히 지루하고 힘들어가지고 오후장에는 거의 매매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코스피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끝없는 상승으로 인하여 지수가 이렇게 양호한 편입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 삼성전자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 대형주는 지독한 하락에서 벗어난다면 이 벗어난 자리를 유지시켜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패턴의 종목이 이 지독한 하락에서 벗어나가지고 전고점을 뚫어가지고 올라왔다면 이 봉을 지켜준다는 기준으로 선절가를 잡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대응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봉을 다 잡아먹었으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올라왔고 이것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양호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사거래일째 좀 답답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간에 펀드 환매가 증가하면서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기관들이 작정을 하고 팔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급전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반등을 할 것 다 해먹었다 이런 의미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장이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일봉이 황금선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수급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항상 해놓는 게 좋습니다. 추석 전에 한 달 동안 지수를 급하게 저점에서 급하게 올려놨다가 추석 일주일 전에 되니까 갑자기 급전 때문인지 아니면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간의 매도가 눈에 띄게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 21선 모두가 보고 있는 이 21선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깬다 하더라도 금방 바로 회복을 해서 올라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깨고 나서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안 좋고 한 3거래일 정도를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이 흐른 뒤에도 회복을 못 한다면 그 뒤에는 또다시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석이 끝나고도 이런 답답한 수급 형태로 흘러간다면 인버스 쪽으로 눈을 돌려버릴 수밖에 없고 지금 추석이 끝나고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작년장처럼 똑같이 흘러갈지. 작년장에도 추석 전까지는 지수를 크게 반등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작년 시장인데 딱 추석 끝나자마자 여기서 추석 끝나자마자 장 열리고선 하루는 버텨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좀 여유롭게 살펴보면서 추석이 끝나고 다음 주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천천히 보고선 오전장은 당연히 매매를 해도 됩니다. 오전장이나 오버나잇이나 뭐 주식을 가지고 가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수급이 안 좋다면 분명히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개인의 신용장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9조 원까지 과연 9조 원을 돌파할까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들이 지금 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 보유를 했던 종목이라도 오전장에 수익을 주면 수익을 절반이라도 실현하고선 수급에 따라서 대응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니까 이 기관과 외국인도 단타를 치니까 개인들도 똑같이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히 얘들이 던진다고 싸게 받아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들과 똑같이 대응을 해주시면 나중에 상승장이 올 때도 똑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설명을 드렸고 국일재지가 거래량이 좋아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상승폭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바로 무너졌습니다. 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 멀쩡한 종목이 이 거래량이 강한 종목이 하루에 5% 빠지기는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급격하게 올랐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5%가 빠지고 이 눌림봉 이게 15%까지 올랐다가 눌려가지고 종가가 4%. 이 빨간색 봉이 어쨌든 이 봉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종가 기준으로 이 봉을 깼다는 것은 상당히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연속 이틀 동안 음봉이 나왔습니다. 보통 눌림목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저점을 깬다면은 종가 기준으로 뭐 장중에 깨서 아래 꼬리 달고선 반등하면 상관없지만 깨고 나서 반등을 해주지 못한다면 절반부터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애초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잡아서 오직 단타로만 대응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픈베이스도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깡패 종목은 장대 음봉이 잘 나오지 않는데 만약 이런 마이너스 5% 이상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리고 이 눌림봉 첫 장대 양봉을 제외하고 그 뒤로부터 봉들을 보면 이 저점이 3,100원 이것도 3,100원 그러니까 이 3,100원을 깨는 종가가 나온다면 분명히 위험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깨버린다면 절반부터 손절을 하고 뭐 나머지는 도저히 3거래일이 지나더라도 도저히 힘이 없고선 거래량 탄력이 안 붙고 이 빨간색 봉이 안 나오고 다시 3,100원을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이 손절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을 했다가 다시 이 종목이 살아날 경우에는 다시 추세를 회복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한 상승이 다시 나온다면 거래량이 끊기지 않고선 뭐 이 음봉을 다 회복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 재진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거래량이 갑자기 몰리는 종목도 뭐 하루 이틀 거래량으로 인해서 단타로 먹고 나가지만 그 이후에 그냥 올랐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이탈하냐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드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같이 분류를 해놨던 YBM넷이 마이너스 3.9%, 이 7%까지 갔다가 아래꼬리,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게 확률적으로도 좋습니다. 이미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확실히 올랐던 자리를 확실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아래꼬리도 달리지 않는 음봉이 나온다면 요즘 개미 투자자들이 똑똑해져서 음봉으로 찍어 누른 다음에 바로 반등을 시키는 그런 주포도 있지만 아무래도 음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강하지 않는 음봉이 나온다면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써니전자와 KNN 이 두 개의 종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써니전자가 떴고 오늘 KNN이 떴습니다. 둘 다 거래량 깡패 종목이죠. 어제 매출 때문에 이게 2시 반부터 올라갔을 때 못 잡았지만 3분봉당 거래량 100만 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당 100만 주가 나온다. 물론 동전주 말고 한 2,000원 넘는 종목이 3분당 거래량이 100만 주 나온다면 그거는 분명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전장엔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 오후장에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분명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부터 신호를 준 것 같은데 원래 3분당 한 1000주 정도 거래됐던 게 갑자기 여기서부터 신호를 주긴 줬습니다. 부지런했으면 분명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쉽고, 제가 정치 테마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깡통을 쳤을 때 정치 테마주 중심으로 내동매매를 해가지고 충동매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깡통을 쳤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만원이 넘었었는데 보면은 제가 이때 매매를 했습니다. 이 만원이 넘어갈 때까지 매매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좋은 가격에 잡았는데도 너무 조바심이 급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잡아도 털리고 좋은 자리 잡아도 개미 털기에 털리고, 그때는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매매 방법을 이용하면서 완전히 깡통을 찼습니다. 써니전자와 미래산업을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정치 테마주에 대한 기억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때 1892원 제 기억으로는 이때 2200원인가 올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래전 일이니까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기록은 좋지 않지만 요즘에는 이런 종목 가지고 그냥 거래량만 비교를 하고선 충분히 단타를 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 만에 빠르게 먹고 나오는 단타는 정치 테마주든 그리고 대북주든 간에 어떤 종목을 매매해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대북주와 정치 테마주를 그냥 개인적으로 싫어할 뿐이지 충분히 거래량을 동반하면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NN 오늘 1억 가까이 거래가 됐는데 그래도 빨간색 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노리냐면 첫 양봉이 나오면은 거래량이 터진 첫 양봉, 그리고 이게 52주 최고가까지 뚫었기 때문에 어제 분명히 좀 부지런하게 보신 분들은 이 종목을 분명히 오후장에 체크를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고점을 뚫어 주었죠. 그냥 뚫어 주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전고점을 안 뚫었다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 단타 매물대 다 나가고 눌림목 매매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첫 장대 양봉은 고점 뚫어주면 당연히 좋고, 첫 장대 양봉은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린 이런 장대 양봉은 정치 테마주든 뭐든 간에 그냥 빠르게 단타 목적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걸로 눌림목 매매를 했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3.7%까지, 제가 가장 이상적인 눌림이 시초가 보합에 시작해서 1%에서 3%까지 눌리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이후에 정확하게 쉬지 않고선 급등을 해서 8%까지.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매할 때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안철수의 귀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근데 최근 뉴스에는 보니까 귀국 의사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추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뉴스와 그런 정치 이야기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단타가 아닌 이상 홀딩한다면 정확한 방향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뉴스 뜨기 전에 거래량이 계속 터진다면 변동성을 줄 것이고, 뉴스로 안철수가
기국을 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그 순간에 급등을 하는 것이고, 재료가 다 떨어지면은 거래량이 뚝 끊기는가 동시에 다시 떨어질 것이고, 아니면 만약 절대 기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기국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홀딩을 하는 사람들의 목이고,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첫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이거는 무조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제도 약간 양봉이 있었지만 오늘 거의 1억 주가 터졌기 때문에 한번 분봉을 볼까요? 분봉을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마감했습니다. 고점을 찍고선 무너지는 순간에도 거래량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고, 무너지는 순간에 좀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면은 털어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긴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보합 수준, 적당히 눌렸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써니전자처럼 장 초반에 그냥 단타 물량들 빠진 다음에 그 다음 거래량 깡패 종목에 대한 특성 때문에 급등. 그러니까 이것도 1%에서 3%까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만약 빠지지 않고선 그냥 그대로 올라간다면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빠졌다가 그리고 보합 내지 아니면 그 이상 급등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3%에서 잡았는데 한 번 반등을 줬다가 그게 탄력을 잃고선 그대로 무너진다면 써니전자가 처음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면 당연히 눌림목 매매로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서 탄력을 받습니다. 탄력을 받는데 여기서 탄력이 뚝 끊겨버려가지고 자기의 매수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일단 절반부터 덜어내야 됩니다. 다시 저점을 깨고선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반등할 때 탄력이 끊기지 않고선 반등하는 도중에 자기가 먹고 나올 만큼만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추석 전날인데 내일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내일도 웬만하면 뇌동매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일 손해봤다가 추석 내내 4일 동안 쉬는데 좀 짜증나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내일 매매도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YBM넷도 거래량 실린 고점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변동성을 줄까봐 지켜볼 것이고, 지금은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거래량 깡패 종목으로만 접근을 하고 장중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확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 오늘 대북주들이 무더기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에서는 잠깐 단타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대북주에서 좀 많이 안 맞아가지고 대북주는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북주가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 맞으니까 안 할 것이고, 분명히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도 다르고 대북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차트가 좋고 거래량이 좋다 하더라도 제가 대북주에서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북주를 매매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수의 종목에서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 따로 새로운 종목은 추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차트가 좋은 것은 서현전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류하겠습니다. 좀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제가 첫 체결에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예상 체결로. 첫 체결에 이게 1.7%인가? 그쯤에 예상 체결에 아래 물량에 3만 주씩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체결 직전에 한 체결 5초 10초 전에 그 3만 주 다 빼버려가지고 겁이 나서 매수를 취소했습니다. 물량도 적당히 있고 과한 물량이 없고 그래서 매수를 하려 했는데 갑자기 이 3만 주 미장 뺏기가 나오길래 매수를 취소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약간 배가 아프고 좀 아쉽습니다. 차트와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해놨다가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말고는 딱히 추가를 안 할 것이고, 신규주 이런 패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규주마다 번갈아 가면서 시간의 거래에 작정하고 올려가지고 그 다음날 음봉으로 꽂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시간의 험매수랑 똑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시간의 거래에 올린 다음에 13만 주가 쌓여 있죠. 장후 시간의 물량에 13만 주가 쌓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 첫 체결부터 5%, 뭐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바닥이 아니고 시간의 거래로 이용한 이런 험매수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 신규 상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몇 개의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따로 추가로 종목은 추가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추석 전, 내일도 당연히 4일 동안 쉬기 전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시장일 거고 좀 수익을 내고 싶겠지만 웬만하면 무리를 하지 마시고 추석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냐,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추석이 끝나고 이렇게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고 2017년도 추석이 끝나자마자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역대 추석을 다 보시면 추석 이후에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그래도 좀 지수를 안심시키다가 추석 이후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